자,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브레인과학적으로. 오늘 브레인과학을 또 생각하면 예. 브레인입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요. 지난 시간에 단백질 하다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자, 브레인. 예. 브레인과학의 이런 최근 동향들 음. 그러니까 매주 책을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교수님들이 보면 교단에 있는 교수님들이 음. 10년째 똑같은 거 물어먹는데 박사님 항상 최신 이론 책을 예. 읽고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항상 업데이트가 돼 있어. 예. 브레인의 최신 동향입니까 또? 그렇죠. 음. 어제 목요일 날 180권째 했어요. 그 핵심 내용을 간단히 이제 결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좋아요. 결론부터. 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게 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게 있다? 저도 그 문장을 보면서 처음에 한참 생각했어요. 우리가 증명은 못 해도 생각은 엄청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은 제한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많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자면 뭐 네. 어떤 젊은 여인이 애인하고 거의 30년 정도 사랑에 빠졌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남자가 30쯤 돼 갖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30년 지났는데 어떻게 30세가 됩니까?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어쨌든 30년 사귄 거예요. 근데 남자가 30 세밖에 안 됐어요? 예. 왜 떠나갔느냐 하면 딴 여자가 생겨 갖고. 그러면 1 살부터 사귀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상한 스토리네. 그렇죠. 예. 이상한 스토리예요. 예. 딴 여자를 만나 갖고 눈이 맞아 갖고 딴 여자하고 결혼을 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예. 옛 여자 애인이 자기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드라마 이야기 같고 소설 나올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예. 가까이 지내서 30 년간 연애 했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예.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예. 그 아이는 엑스 걸프렌드가 예예. 키운다? 더 무슨 놀라운 사건이 거는 사귀었던 애인이 떠나가면 원망하거나 뭐 그리워하거나 여러 가지 복잡 감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도 없고 그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걸 오히려 축복까지 해 주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어. 있죠. 뭐 진짜 드물게. 진짜 근데 또 그 두 커플이 낳은 애를 예.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멀쩡히 있는데 예. 흔한 일은 아닌데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 거의 보기 드물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게 전 인류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자식하고 엄마예요. 엄마가 아들을 놓으면 30년 키우잖아요. 결혼할 때 축하해 주잖아요. 그리고 놓은 아들을 자기 손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이 책에 나오는 한 예입니다. 너무나 흔한 일이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이런 본 적이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새끼가 어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러면 그 새끼는 어미하고 결혼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사고가 생각할 수 없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죠. 바라보지 않았다. 오케이.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런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게끔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움벨트 개념이에요. 움벨트요? 예. 독일 말인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생존 환경이란 말이에요. 생존 환경. 그게 또 영어로 니치라 그래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는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엄마가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이 딴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그 자식을 놓으면 키우기도 하잖아요, 손자를. 예. 근데 그걸 우리가 통상적인 남녀 관계 이런 방식으로 안 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인간은 왜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사고하는가? 그렇죠. 자유롭게 사고하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어떤 패턴을 따르게 된다. 자연이나 이걸 이해하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투일인 생각이란 이 자체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지 못하는데 예.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지 못하는가를 밝히는 겁니까? 못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못하는가? 예, 못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예, 오케이. 좋아요. 푸꾸옥에 이누이트들 살잖아요. 실화입니다, 이거는. 이누이트들이 모피 사냥을 해요. 여우 사냥을 해 갖고 모피를 파면 설탕하고 밀가루로 바꾸는 그 교육이 한 100년 전에 많이 일어났대요. 예.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점점 여우 사냥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우를 사냥해서 예. 물물교환을 했는데 왕성하게 사냥을 해 갖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마음껏 먹고 살았는데 중간에 상황이 벌어져 갖고 여우 사냥을
한 몇십 년 동안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인자 여우를 잡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우 사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우 사냥했던 기술을 부족민들이 다 잊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여우 사냥이라는 게 그게 간단치 않대요. 예. 이누이트 족들이 수백 년 동안 북극 지방에 적응하면서 우연히 그 몇 개의 생각을 연결해 갖고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회로 그걸 중단하고 몇십 년 지났더니 다시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우 사냥의 달인들인데 달인들인데 그걸로 물물교환도 했는데 했는데 어떤 이유로 여우 사냥을 못 하게 됐어요. 못 하게 됐는데. 근데 수십 년 지났더니 다시 여우 사냥을 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다 잊어버려서 못 하더라. 예. 1800년 그때 인제 막 호주도 들어가고 낯선 태평양에 있는 섬에 막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모아이 석사 이스터 섬. 이스터 섬이라는 게 이스터 데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날 발견했다 해 갖고 그 이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터 섬의 원주민이 이스터 섬을 부른 이름이 나파누이. 그게 지금 그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항생제 물질입니다. 어. 분자세포 생물학에 10개 꽂으라도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물질이 나파누이. 이스타 섬의 주민들이 자기 그 섬을 부르는 이름이 나파누이거든요. 분자세포 생물하는 사람 잘 알아요. 그 섬에서 채취한 균융과 뭐 그쪽에서 추출한 게 생명 연장, 노화 연구하는 데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그 섬에 이제 사람들이 언제 들어갔냐면 빨리 갈게요. AD 한 1000년쯤입니다. 서양의 그 항해사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벌어졌나 하면요. 굉장히 인구가 많을 때는 그 섬에 인구가 한 2000명쯤 있었고 숲이 있었고 뗏목을 만들어 갖고 충분히 바다에 가서 해산물 채취했고 어로 작업을 했어요. 다 했는데 네. 나중에 뗏목 만드는 법조차 막 잊어버린 이 상태까지 도달해 버린 거예요. 어. 자, 이게 인간의 생각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남태평양에는 원시 부족이 뗏목을 네. 만드는 법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다. 북극에 있는 이누이트들이 극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우연히 생존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사냥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대대로 물려줬겠죠. 그렇죠. 물려줬죠. 그게 네. 생각이라 하면 다시 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누이트족이 혹독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음. 단백질이 필요했으니까 예. 여우를 잡고 싶었는데 굉장히 어려웠겠죠. 어렵죠. 예. 예.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알아냈어요, 그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대로 물려줬는데 예. 그 방법 아는 사람들이 죽고 사라지고 예예예. 나자 예. 이누이트라고 해서 그 방법을 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굿. 끊어져 굿. 버렸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럼 이걸 뒤집으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선조들이 생각을 찾아냈잖아요. 네. 후대가 그 생각을 찾아낼 확률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지 않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우연의 결합으로. 굿. 우연히 찾았던 그 방법론을 불씨를 살리듯이 호호불호가 살려 갖고 전생해 음. 갖고 이렇게 놀라운 문화를 일었지 조금만 음. 벗어나면 다시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게 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움베르토란 개념이 핵심 주제예요. 빨리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면 원시 자연 환경에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자연 환경에서 생존한다는 게 먹이하고 피난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먹이하고 피난처 이런 것들이 기후 변동에 의해서 항상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지혁명이 대략 5만 년 일어나면서 계속 바뀌는 자연 환경의 알고리즘을 찾아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네. 자연 환경이 바뀌는 근본 원리가 뭐냐를 인간의 사고가 유추하기 시작한 게 인지혁명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음. 자연 환경이 패턴을 봤더니 전후 관계가 있고 다시 말해 인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곳에 가면 딸기가 많고 어떤 곳에 가면 뱀이 많고 이런 패턴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패턴들은 인과로 연결돼 있거든요. 네. 인과로 연결됐다는 말은 원인을 찾아내기만 하면 변하는 결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습한 곳에 가면 뱀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톱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미신들이 다 사실은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인지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존하면서 음. 배웠던 경험의 법칙들입니다. 그런 경험치에 의해서 예. 만들어졌던 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돼. 그 브레인이 그걸 내면화한 거예요. 자연에 일어나는 패턴 중에서 그 원인이 뭐라는 걸 알면 다양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을 통해 갖고 수십 가지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게 인과율이거든요. 인과율을 우리 브레인이 모델링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 훈련시킬 때도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파라독스 같은 문장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위치 변화 없는 이동. 불가능하잖아요. 물리 네. 공간에서는. 이동은 반드시 위치가 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위치가 변하지 않는 이동이
무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게 영화 보는 거예요. 스크린은 어. 고정돼 있잖아요. 예. 전쟁 영화를 보면 대륙을 가로지르고 장면이 음음. 무수하게 바뀌잖아요. 전광판에 보면 LED 하나를 보면 위치가 안 바뀌었죠. LED 그 전구 하나는 켜졌다 꺼졌다 밖에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브레인은 그걸 갖고 자동차가 이동하는 것까지 만들어내잖아요. 음음. 위치 변화 없는 이동이 되죠. 음음. 그게 바로 가상세계죠. 가상세계. 오케이. 영화, 전광판 다 위치 변화 없는 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가상세계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직 인과로 연결된 것만, 우리가 무한대에 가까운 랜덤 속에서 인과로 연결된 극히 일부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나머지는 아예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 뇌가 발달하는 과정이 예. 그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인과 뭐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친다. 그 그렇게 아주 단순한 인과부터 시작해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도록 예. 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인과율로 연결된 세계만을 우리가 인식한다. 그렇죠. 고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 그거 바깥에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죠? "저 사람 정신 나갔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도 안 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인과로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왜 인과로 연결된 구조를 브레인 속에 장착하게 됐나 하면